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일단 국제유가는 소폭 오르는 가운데 다우지수가 0.59%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고요.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으로 가장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2% 넘게 올라줬습니다. S&P 500도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한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유가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국제유가는 이 교전 중단의 합의가 실제로 계속 유지가 될지를 좀 주시하는 움직임입니다. 일단은 1% 넘게 상승했고요. 지난주 70달러 선 밑에서 움직이던 WTI가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7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AI와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8% 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 저와 함께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충돌이 중단되면서 AI 반도체 쪽으로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재개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내일 도하에서 이란과 회담을 가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에서 회담을 요청했다고 했는데요. 백악관도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의 추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일정과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협상 여부는 아직 변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은 확전 가능성이 축소됐다는 점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선박 운항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통행료 문제는 아직 변수로 남아있죠. 그래서 국제유가는 오늘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유가는 올랐지만 일단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점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가에서도 비슷한 해석을 내놨는데요. 바이탈 노리지의 애덤 크리사플리가 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느 쪽도 특히 미국은 이 전면적인 적대 행위 재개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확전의 가능성은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지속적인 긴장 완화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도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유지될 거란 기대감은 시장에 유지가 됐고요.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시장에는 투심을 개선시키는 안도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 자금이 AI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에 신규 편입된 알파벳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와 아마존도 오늘 흐름이 좋았고요. 브로드컴, AMD 등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조정을 받았던 AI 인프라와 반도체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가 완화된 가운데 연준은 독립성을 유지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심이 개선됐습니다. 시장은 이를 계기로 AI와 반도체 등 성장주 쪽에 다시 자금을 담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지정학적인 불안이 완화되면서 기술주의 랠리로 이어진 흐름이 가장 특징적인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거시적인 이슈 확인을 하셨고요. 종목별로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알파벳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편입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만나보시죠.
엔비디아는 1.27%의 상승세, 브로드컴 2%대 상승, AMD 3.4%대 상승, 인텔은 2.6%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1%대, 마블 테크놀로지가 이제 S&P 500에 편입됐습니다. 아주 작게 박스가 보이네요. 4%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온세미컨덕터 2%대 하락세, 퀄컴이 약보합 수준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는 크게 좋지 않습니다. 온세미컨덕터가 지난주 금요일에 시냅틱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간밤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온세미컨덕터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다른 종목 쪽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력하게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간밤에 한 가지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과거 엔비디아와 유사하다라고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엄청난 극찬이죠. 사실 이제는 메모리 칩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움직였던 탓일까요? 사실 최근 증시에서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UBS가 AI 연계된 제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의견까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만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사실 또 움직였던 기업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인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실적 확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투자 의견 상향 소식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경신한 기업 에어비앤비 말고 또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인데요. 헬스케어 안에서도 연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업들도 역시나 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이 미국 내에서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존슨앤존슨 는 다시 보시다시피 1.5%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와 차터 커뮤니케이션즈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양사의 주가가 모두 다 급등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스페이스X 7%대 상승, 차터 커뮤니케이션도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켓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무려 15% 넘게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외에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편입이 되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는 다우지수에 편입된 첫 거래일에 5%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대감은 커졌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사실 미국에서 굉장한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의 대표 우량주로 꼽히는 기업들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편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알파벳의 주가는 상승했는데 그런데 많은 외신들이 보도한 거를 봤더니 알파벳이 이렇게 편입된 첫날에는 사실 상승 탄력을 보였지만은 AI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라는 보도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도 그랬고요. 특히나 최근에 AI 인재 유출에 대한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파벳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입니다. 주가 상승폭 보이십니까? 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연이어서 주가가 하락하던 테슬라의 주가가 오랜만에 이렇게 8% 넘게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오늘 꽤 신나셨을 것 같은데 미국의 안전조사가 종료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FSD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조사가 이뤄졌었고요. 반면에 일단은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FSD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스페이스X IPO라는 거대한 좀 이슈가 지나갔고 이에 따라서 물량들이 좀 소화가 되고 있다. 이런 이슈를 테슬라가 좀 소화해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렇게 호재 뉴스가 다시 한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8%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세 번째 기업으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밀반출 의혹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지난해부터 있어 왔습니다. 공동 창립자가 슈마컴의 반도체 우회 수출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 슈마컴이 컴퓨터 서버 안에다가 엔비디아의 칩을 넣어서 이걸 대만에 먼저 반출을 하고 이 대만으로 반출된 컴퓨터를 다시 한번 여러 국가를 통해서 수출을 했다가 이 이름이 표기되지 않은 박스 그대로 중국으로 반출됐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 이슈로 인해서 사실 공동 창립자가 1년 전부터 기소된 상태고 계속해서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다시 한번 간밤에 이러한 이슈가 불거졌고요. 이와 함께 주가가 8%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실 슈마컴의 주가는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슈마컴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8%에 해당하는 칩을 구매하는 어마어마한 고객이기도 합니다. 일단 관련된 뉴스는 어떻게 또 업데이트가 될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휴일을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예상보다 큰 주가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일을 앞두고라고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4th of July, 미국에서 가장 큰 휴일이기도 한데요. 한국으로 생각하자면 뭐 설날, 추석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설날, 추석 앞두고 거래량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변동성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CNBC는 투자 의견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크게 오른 종목들의 차익 실현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더 하락할 여지가 크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올랐지만 이번 주는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월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